지금 어디 하던 거였어? 당사자 적격을 하던 거였어. 당사자 적격이 어디였었어? 쭉 제3자가 소송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당사자 적격을 갖는 경우. 그 속에 법정 소송 담당, 임의적 소송 담당 이런 걸 했지. 됐지. 그럼 다시 이제 기본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 사항이고 부적법 각하된다. 4-93. 그제? 그런데 그런 것에서 채권자 대의 소송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은 이 경우에 부적법 각하된다는 건 맞는데 심플한 이행 소송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당사자 적격 그 자체는 주장 자체로 통과하고 그 본안에서 원고 청구가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의 문제로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흠을 간과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저번 때 당사자 능력의 흠을 간과했을 때는 아직 확정 전이면 상소고 확정됐으면 재심 여부는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능력 다음에 소송 능력의 흠을 간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확정 전이면 상소고 확정됐으면 재심 사유에 가서 보니까 451조 1항의 3호 사유가 있어서 했다라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는 당사자 적격의 흠이 있었으면 부적법 각하시키느냐 아니면 단순한 이행 청구 등에 있어서는 그냥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서 본안에 못 가면서 당사자 부적법 각하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간과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확정 전이면 상소로 확정되면 재심에서는 뭐 특별하게 조문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일단 생각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지금 흐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당사자 적격의 흠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 본안 판결에서 확정 전이면 간과하고 내려진 본안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재심하고 구별이 안 되면 확정 전일 때는 상소. 당연히 상소라는 건 확정 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확정 전엔 상소. 확정 전이라는 말 써놓든지 확정되면 그 뒤에 확정되면이 나오네. 그러니까 그 앞 문장은 확정되기 전을 상정하는 거고 재심 사유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또 질문. 기본으로 들어와서 당사자 적격은 소송 요건이라고 했지. 이제 공식적으로 직권 조사 사항이지. 그래서 당사자 적격을 체크해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못 갖춰졌으면 부적법 각하시켜야 된다. 뭐 이런 틀을 다시 한번 여기서 4-93 봐봐. 소송 요건으로 직권 조사 사항이고 부적법 각하시킨다. 흠을 간과한 판결은 상소로는 다툴 수 있으나 재심 사유는 없어. 그러니까 확정되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은 다툴 수 없다가 4-94의 이야기지. 옆번호 되겠지? 뭐 일반론적인 걸 다시 한번 그 틀에 맞춰서 내가 써준 거야. 뭐 어떤 책이든지 그렇게 써 있어. 되겠지? 그 다음에 추가 하나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소송 도중에 당사자 적격이 A가 상실됐어. 그럼 A가 유지되면 부적법 각하되지. 그런데 당사자 적격이 상실된 게 이런 케이스가 있어. 그 물건을 양수받아서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건데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적격을 잃은 경우에 4-95 역번호 그 다음 그 사람한테는 근데 그게 당사자 적격을 승계한다 이런 개념으로 등장할 수가 있다면 이 소송을 유지시켜주는 게 마련되어 있지. 우리가 소송 계속 소재기 이런 시점 계속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했다든지 했으면 즉 승계라는 개념이 소송법에서 이렇게 쓰인다고 그랬지. 승계라는 거는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가 있어. 포괄 승계는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 같은 경우에 사망이 나면 권리 의무가 자식한테 포괄 승계된다 이런 말을 써. 특정 승계는 포괄적인 게 아니라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매매 같은 거, 양도, 그러니까 양도 행위 이런 것에 의해서 승계되는 거야.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애초부터 소재기 시점, 소재기 전이나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장 부분이 송달돼서 본격적인 심판의 대상으로 들어간 이런 상황을 계속이란 말 쓴다고 그랬지. 연속된다의 계속이 아니라 계류된다의 계속을 쓰지. 적어도 이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니? 그거 앞에서 배웠지. 이 경우는 아들한테 내야 되고 포괄승계가 즉 사망이 있었다면 아들한테 내야 되고 이 경우는 뭐겠니? 양수인한테 내면 되겠지. 그렇지. 그렇게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송
도중에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를 사자 명의 소송 때 한번 가르쳐 줬잖아. 소장 부본이 송달돼서 부본 송달 시를 소송 계속으로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지. 소송 도중에 사망했으면 절차가 어떻게 돼?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기하는 거지. 그치? 소송 도중에 어떤 계쟁물, 그 다툼의 대상이 양도 양수가 있으면 어떻게 시켜? 양수인한테 이걸 승계시켜. 당사자 적격을 이어서 너가 맡으라고 하게.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그 사람이 들어오거나 할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81조와 82조가 있는데 참가승계 81조, 82조 인수승계라고 있어. 소송 도중에 이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여 승계시켜.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81조의 참가승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존 당사자가 너는 이제 필요 없어졌다라는 생각에서 그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인수를 시킨다고 그래. 그래서 82조의 인수승계라는 게 나중에 다수 당사자가 등장하는 소송에서 배우게 돼. 그러니까 여기 소송 승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13-87 가서 보라고 각조에 그렇게 써놨네. 알겠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당사자 사망이 단계적으로 3단계,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승계가 단계적으로 3단계가 상정해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데 애초부터 했을 때는 그 새로운 당사자 적격을 갖는 사람한테 내야겠지. 근데 그게 안 내지고 만연히 죽은 아버지 이름으로 소송이 들어온 게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사자명의 소송이야. 그지? 소송 도중에 사망이 됐을 때는 사자명의 소송의 영역은 아니고 잘 둘 다 살았던 사람끼리 싸우다 소송 도중에 죽었을 때는 절차를 일단 중단시키고 상속인들로 수계를 시키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게 재산권적인 분쟁 말고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또 부부 중에 한쪽이 죽었을 때 중단시키고 아들이 이어받는지 딸이 이어받는지 이런 상황을 상정할 수가 없어. 그 경우는 소송을 종료시킬 수밖에 없지. 그 표현을 이렇게 써. 일신기속적인 어떤 거라면 재산관계는 일신기속적이 아닌데 그런 혼인 해소 같은 거는 그 사람만이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소송이 종료될 수밖에 없지. 뭐 그런 등등을 이제 앞으로 또 배워. 이게 앞으로가 금방이야. 그게 이번 민사법 1의 마지막 단락이야. 그러니까 예정대로 나가면 증거법 전에 그 중단 수계까지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 말했으니까 그날 안에 확 넘어갈 수도 있어. 어디야? 몇 분이야? 중단 수계 마지막. 증거법 바로 직전에 있는 거야. 뭐 그런 거. 아까 그 다음에 공동소송에서 앞쪽에 가서 이제 또 13-87이 있고. 그러니까 절차의 중단 수계는 포괄승계 국면에서 나오는 상황이야. 포괄승계의 경우는 좀 이따 아까 뭐 어디? 증거법 앞에? 336면에 해당하는 거고 특정승계는 13-87 가서 참가승계, 인수승계로 나타날 수 있어. 이해 되겠지? 여기까지 또 질문. 수계라는 게 소송 뭐 중단됐을 때 다시 한번 수리를 하고 쓰여 있는데 뭐 중단을 하고 승계가 되면 수계가 된다고. 수계는 절차적으로 나타나는 때 쓰는 표현이고 승계는 당사자적인 측면에서 쓰는 건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지금 조문은 절차의 중단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수계라는 식으로 절차적인 측면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특정 승계의 경우는 참가 승계, 인수 승계에서 당사자 측면에서 규율되어 있어. 거기까지 내가 얘기해주면 여러분이 더 헷갈려 할지 모르는데 포괄 승계는 즉 사망했을 때 소송 도중에 사망했을 때는 입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절차에 중단하고 수계 절차를 그 상속인이 수계한다라고 하고 그것을 주체 측면에서 보면 승계한다라고 해요. 그럼 지금 사망적인 측면은 조문은 당사적인 측면에서 규율되어 있지 않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중단 수계로 표현되어 있어. 233조 이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걸 주체로 보면 상속인이 승계하게 돼. 그러면 그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
차이가 만약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어떻다고 그랬어? 당사자가 사망했는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굳이 중단시킬 필요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변호사가 열심히 잘해줄 거니까. 그지? 그렇잖아. 그러면 봐봐. 절차는 중단시키지 않는데 그냥 수계라는 개념으로 등장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더라도 당사자는 상속인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중단시켜가지고 뭔가 텀을 주고 저쪽에서 상속인이 등장할 수 있게 추스리고 등장할 수 있게 변호사가 없다면 좀 잘라주겠지. 중단시켜서 잘라줘야겠지. 근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변호사가 나름대로 다 백업 해주니까 굳이 중단까지는 안 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가 죽은 사람으로 그대로 있느냐? 그건 아니지. 이제 상속인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그때는 수계와 중단과 승계라는 개념이 이렇게 별도의 개념으로 등장할 수 있지. 그렇잖아?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맥락에서 보는데 개념은 틀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나와. 그거 물어본 거지. 또 아직 그 본격적인 얘기는 지금 안 나가. 나중에 가면 나와. 중단. 승계, 그러니까 승계는 당사자 측면에서 이렇게 이어받는 개념이고 수계는 절차를 이어받는 개념이야. 뭐 그냥 막 써도 돼. 근데 하여튼 나도 막 써. 근데 난 잘 알고 쓰는데 그게 그럼 똑같은 거냐? 똑같지는 않다는 거지. 똑같지는 않아. 또 없으면 넘어간다.